구시리아기 104회입니다. 10월이 되니 유난히 상속세 개편에 대한 뉴스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각 포털에 상속세 개편이라고만 쳐보면 알 수 있는데요. 요즘 나오는 상속세 과세체계의 개편 논의가 필요하다는 이야기가 무슨 말인지 알아보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어떤 세목이든 간에 과세체계의 변화를 설명할 때에는 실무적인 표현보다 조세법을 학문적 시각에서 설명하는 부분이 많아 용어가 다소 낯설 수 있는데 이를 무시하고 그림으로 먼저 설명해 보겠습니다. 현재 상속세는 피상속인이 사망 시점에 보유했던 모든 재산의 10%부터 50%까지 누진세율을 적용하여 과세합니다. 자녀가 총 3명이어서 첫째는 20%, 둘째는 10%, 셋째는 70% 비율로 재산을 나눠 가져도 피상속인의 모든 재산의 누진세율로 낼 세금을 계산한 뒤에 이 세금을 각 상속인이 나눠 가진 재산의 비율대로 각자가 낼 몫을 부담하게 됩니다. 이를 최근 보신 표현인 유산세 방식이라고 합니다. 피상속인이 남긴 유산 전체에 과세한다는 표현입니다. 한편 개선이 필요하다고 하며 제시하는 과세 방법은 이렇습니다. 피상속인의 모든 재산 중 첫째가 20% 가져가면 그만큼의 재산의 상속세율 10%부터 50%까지 누진세 적용해서 첫째가 가져간 몫의 상속세를 곧바로 계산하고 둘째가 10% 재산을 가져가면 둘째 몫의 상속세를, 셋째가 70% 가져가면 역시 그만큼의 재산에 대해서 누진세를 계산하는 등 그림과 같이 피상속인의 재산 전체에 누진세율을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상속인별로 가져가는 금액만큼만 자기 몫의 재산에 누진세율을 적용하는 방식입니다. 이를 유산취득세 방식이라고 합니다. 구체적으로 숫자로 볼까요? 두 방법 간 차이만을 보여주기 위함이니까 채무, 상속공제 이런 거 다 무시하고 상속재산 전체에 그냥 세율 적용해서 계산되는 금액을 납부할 세금이라고 단순화할게요. 배우자 없이 상속인은 자녀 A, B, C라고 가정하고 피상속인의 총 재산은 36억이라 하겠습니다. 재산은 A가 9억, B는 4억, C는 23억으로 분할할 거고요. 재산 분할 비율은 A 25%, B 11.11%, C 63.89%가 되겠습니다. 현행 상속세 과세 방법인 유산세 방식은 이렇습니다. 피상속인 총 재산 36억 전체에 일단 누진세율 적용하니까 산출세액은 13.4억이 됩니다. A, B, C가 어떻게 나눠 갔든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낼 상속세가 13.4억인 것이죠. 다만 B가 가장 적은 약 11%만 가져갔는데도 상속인별 부담할 상속세가 많으면 억울하게 되니까 피상속인 재산 전체에 대한 세금 13.4억 원을 각자가 가져간 재산 비율대로 나누어서 세금을 부담하게 됩니다. 이 경우 표와 같이 A는 3.35억 원, B는 1.49억 원, C는 8.56억 원을 부담합니다. 연대납세 의무는 설명하지 않을게요. 반면 유산취득세 방식, 즉 A, B, C에게 분할된 재산을 기준으로 각자에게 누진세율로 상속세를 부과하면 어떻게 되는지 보겠습니다. A의 재산은 9억이니까 상속세 세율은 30%, B의 재산 분할액은 4억이니까 20%, C는 가장 큰 23억이 분할되니까 40% 세율입니다. 그냥 단순하게 세율만 비교해도 현행대로라면 피상속인 재산 전체에 과세하다 보니까 최고 세율인 50%가 되는데 상속인에게 분할된 대로 각자에게 과세하게 되면 세율이 낮아지는 효과가 눈에 보입니다. 보나마나 세부담도 줄어들겠죠? 구체적으로 A가 낼 상속세는 2.1억 원, B는 0.7억 원, C는 7.6억 원입니다. 앞선 이야기를 종합하여 최종 비교를 해보면 과세 방법이 바뀌게 될 때 상속세가 A는 1억 2,500이나 줄어들고 B는 7,900, C는 9,600이 줄어듭니다. 가족 전체의 세부담으로는 총 3억 원이 줄어드네요. 자녀 A만을 보면 과세 방법의 변경으로 1억 2,500이나 줄어드는 게 특히 눈에 띄는데 현행 과세 방법으로는 사실 억울하긴 한 겁니다. 10월 1일자 국회 입법조사처 보도자료에 의하면 OECD에서 상속세를 부과하고 있는 24개국 중 독일, 프랑스, 일본 등 20개 국가에서 유산취득세 방식을 취하고 있고 우리나라와 미국 등 4개국만 피상속인 재산 전체에 과세하는 유산세 방식이라고 합니다.
학문적인 시각에서 조세법을 연구하는 학자들에서도 각 과세 방법 간 장단점이 있는 것으로 설명하고 있으므로 반드시 유산세 방식이 나은 것은 아닐 것입니다. 예를 들면 유산취득세 방식에서의 가장 큰 단점으로 임의로 재산 분할을 여러 명에게 하고 상속세 세율을 낮추는 조세피가 일어날 것이라는 점을 들고 있는데요. 영상을 만들면서 전산이 잘 발달되어 있는 최근에는 과세 지원을 포착하기 위한 인프라가 잘 갖춰져 있기 때문에 조세 포탈을 찾아낼 수 있는 여건이 과거보다 훨씬 잘 되어 있는 상태에서 어떤 특정한 과세 방식에 대하여 옛날 논의에서 단점으로 꼽히던 것들이 현재에는 맞지 않을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실제 많은 상속세를 경험해보면 대부분의 상속인들은 조세 회피를 의뢰하거나 고민하기보다는 올바른 납세 의무를 이행하려는 사람이 대부분이고, 다만 그 과정에서 절세 방법만 고민할 정도인데, 그렇다면 과세 방안에 대한 개편이 이루어지면 탈법 행위로 인한 회피되는 조세보다 납세자들에게 놓인 현재의 불합리한 점이 해소됨으로써 이득이 더 클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특히 실무적인 생각으로 유산취득세가 되면 세무대리인을 통한 상속세 신고를 할 때 고객들이 부담할 현행 보편적인 수수료보다 증가될 수 있겠다고 생각하는데요. 절세 방안도 있을 수도 있고 지금보다는 투입되는 용역이 다소 늘어날 수 있다는 생각이 문득 들었기 때문입니다. 끝으로 한 가지 덧붙이면요. 각 국가별 정책을 불문하고 일반적인 개념으로 소득세 법인세와 상속증여세는 서로 보완관계여서 상속세 세율이 낮으면 개인의 소득세 부담은 크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세대 간 부의 이전에 대한 세금으로 보는 상증세 세율이 낮은 국가는 상대적으로 개인이 벌어들인 소득에 과세하는 소득세가 높다는 점이 있습니다. 생전에 소득세를 많이 내다가 사망하면 상속인이 부담할 상속세를 적게 과세하겠다는 개념입니다. 상속세 과세 체계에 대한 이야기와 별도로 증세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는 이야기가 예전부터 꾸준하게 나오고 있는데, 이번 상속세 논의와 더불어 향후 세법의 전반적인 과세가 어떻게 개편될 것인가 중장기적으로 나올 대안을 지켜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104회 구실 이야기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